BC주 새로운 EB 수상이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키텔람 주변에 지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있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된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역 근처고 스카이트랑 역 근처고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라 이거 생기면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켈로나에서 거주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비용보다 비싸던지 아니면 그렇게 싸지 않던지 생각보다 그냥 비싼 비용이 켈로나에 혼자 살아도 든다고 합니다. 시진핑에게 꾸중을 들은 트루도라고 제목 뽑아놨어요.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죠. 모기지가 지금 6.67%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내죠? 저도 걱정이 큰데요 지금. 근데 신청 건수는 또 2.2%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다가오는 경기 침체,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3개월 내 최고치에 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중앙은행, 그러니까 페드가 원하는 거.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실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실업자가 지금 생각보다 안 늘고 있고 이 생각보다 시장이 견고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9월달 지금 리테일 지금 스펜딩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 신호탄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우디는 증산 논이 없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줄고 지금 중국도 코로나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이게 러시아가 한번 장난질을 친 이후로는 이 유가가 정말 국제유가 석유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다시금 많이 정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앞으로 공급만 재편이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캐나다 우리 OL계 생산 국가잖아요. 특히나 중부 지방들 그리고 뭐 캘거리, 에드먼턴이나 알버타주는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유가가 폭락해서 경제가 폭망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신임 EB 수상의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신속법을 도입한다, 공급량을 늘리겠다 막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인데 저는 반장이 되면은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반장이 되면 앞으로 짜장면은 뭐 매주 먹겠습니다, 뭐 피자를 한번 쏘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뭐 크게 차이 다르지 않다. 왜냐면 정부의 저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너무 쉽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도 계획은 너무 쉽지만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저런 계획은 쉽고 정책은 어렵다. 그러니까 뭐 되면 좋은 거죠. 되면 좋은 거.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도 좋지만 투자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 나쁜 건 아닌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보도록 할게요. 뭐 계속 다 봐야죠. 네, 코키틀람 센터 주변에 2,800가구가 들어가는 이제 나인타워 이런 콘도 하이라이즈가 지금 9개가 들어간다 합니다. 9개뿐만 아니라 리테일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큰 공원들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 굉장한 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저도 뭐 이런 잘 모르지만 폴리곤이라는 회사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름을 들어본 회사면 좋은 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는데 내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폴리곤이 좀 그래도 이름이 좀 있고 지은 집들을 보니까 옛날에 몇 번 봤었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보사라든지 좀 유명한 회사들 외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11.3 acre 굉장히 큰 거죠.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3,000세대라 그러면 큰 세대는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3,000세대라 그러면 정말 굉장히 보기 드물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위치가 보니까 하이라이즈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들어가는데 요 세 개는 길을 건너서 세 개는 이제 렌탈이더라고요. 여기 차일드 케어 센터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가 위에도 있고 그리고 공원 원 에이커에 원 에이커 그 엄청난 공원이 또 들어가고 클럽하우스 들어가고 리테일 여기 또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뭐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생기고 커피 전문점이나 뭐 티몰튼 이런 거라도 들어오면 사실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죠? 한국은 이런 뭐라 그러죠? 저렇게
콘도 아파트 내에 저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집에 가봐도 그 단지를 벗어날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다 되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다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는 이지야 이런 것들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치를 한번 보면 이 코키틀람 센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사람 굉장히 선호하시고, 여기 폴트모드 있고요. 보니까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코키틀람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보긴 봤으니까요. 여기 공원 보이시죠? 여기 공원에 있는 이 위치가 지금 저 개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다랑, 그리고 여기까지 다 팔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팔려서 요게 공원하고 뭐 렌탈 유닛은 요쪽에 밑에 쪽으로 들어오고, 보이시나요 커서가? 그리고 여기에 빌딩 하이라이즈가 6개가 들어오고, 그죠? 그 공원하고 리테일까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주변이 사실은 다 지금 일반 하우스들 있고 뭐 그런데, 요게 지금 타워 9개가 들어오면 여기는 정말 새로운 정말 랜드마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인내 센터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 제가 찍어 보니까 550m. 근데 이게 제가 다 찍어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부터 입구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입구까지 찍어 보면, 근데 8분 걸려서 550m인데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입구가 생기면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거리도 아마 400m대로 줄지 않을까. 거리가 400m면 걸어서 이제 5분 이내인 거죠. 완벽한 역세권에, 그리고 코키틀람 주소지도 코키틀람 찍히고, 병원도 가깝고,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고, 뭐 락키 포인트, 뭐 자연에 접근하기도 좋고, 코키틀람 센터가 살기가 그렇게 좋잖아요. 저도 썰이 살고 있지만, 썰이 사는 주민들 중에 집만 썰이고, 그 영어는 코키틀람 센터에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직장, 학교 모든 생활을 거기서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썰이 와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코키틀람 살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학교가 보니까 제가 여기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여기 보면 가까이에 뭐 글렌 이글인가요? 뭐 글렌 이글 학교도 있고, 헤리티지 세컨더리가 있는데, 여기 주소지가 생기면 학교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코키틀람 거 여기로 가겠죠? 그죠? 여기면 제가 볼 때 이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코키틀람이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 초등학교 졸업한 좋은 애들이 이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학교도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은 애들이 가는데 그렇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쁜 학교란 얘기 아닙니다. 평가서가 이렇게 낮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이 많으면 영어 점수를 좀 떨어져서 평균을 깎아먹을 수는 있어요.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뭐 제 이유를 잘 아시는 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밴쿠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유튜버로서 토론토 분들 많이 보세요. 정말 토론토 정말 화이팅. 오타와에서도 보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오타와도 화이팅. 그리고 코키틀람 분들이 제일 많이, 또 우리 밴쿠버 내에서는 코키틀람 분들이 제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코키틀람도 우리 또 화이팅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서리, 밴쿠버, 랭리, 버나비 많이 봐주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대형 프로젝트가 생겼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켈로나에서 사는 비용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반발이 많고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제 의견은 아니지만 뭐 자세한 거는 넘어가고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자, 결론만 보면, 켈로나에서 살 때 하우징이 비싸요. 켈로나가 요즘에 인구가 켈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노인분들도 많이 사시는데, 그럼 헬스케어 산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헬스케어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갔고, 팬데믹 때 대도시 싫어서 또 중부지방 내륙으로 많이 이사 갔잖아요. 저는 켈로나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들고, 아시는 분들도 거기 있어서 살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하우징이 1750불, 렌트 비쌉니다. 뭐 유틸리나 폰은 뭐 자기 선택이긴 한데, 폰을 저렇게 117불 내는 건 좀 많이 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인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사는 걸로 쳐서. 근데 변수가 여기는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버스 타고 자전거 타면 크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자전거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겨울은 좀 춥겠지만 어쨌든 70불. 근데 자동차를 사면 1000불 든다고 가정해 보면, 그래서 이것 좀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그로소리 뭐 333불 많이 버는데 생각보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조금 사는 비용은 3,200불이다. 자동차 없이. 근데 자동차를 사면 4,100불이다. 근데 3,200불이면 사실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싶은데 버나비에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버나비는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3,750불이었거든요. 켈로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중소도시니까 싸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3,200불. 물론 500불이나 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꽤 너무 비싸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퀘어밀시입니다. 스퀘어밀시에 살면 여기는 3,500불 더 비싸요. 시내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싸죠. 근데 여기도 스퀘어밀시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요. 거의 2,000불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공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근교고 도시 생활을 누리면서도 또 어떤 자연과 완전히 어우러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하우징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우징에서 오히려 도심보다 비싸다. 2,000불이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없이 3,560불. 와, 자동차가 있으면 4,500불. 도시보다 더 비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나비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쁘지 않다. 근데 중소도시도 만만치 않게 든다. 이게 참 이 지금 BC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집을 사는 게 모기지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모기지 레이트가 막 올라갔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반은 원금을 갚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 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웃겨서 바꿔 왔습니다. 시진핑한테 꾸중 들은 추루도 이게 말이 되나요? 이 한나라 정상이 와서 카메라 찍는 거 뻔한데 일부러 알면서도 왔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게 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이게 중국 시진핑이 캐나다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캐나다만 무시합니까? 그죠? 뭐 한국도 엄청나게 무시하고 툭하면 뭐 막 위협하죠. 그죠? 뭐 그리고 문화도 뭐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연방 경찰은 비밀 경찰서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 비밀 경찰서를 막 운영을 했다고 해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 경찰서가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경찰서죠. 이런 건 정말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모기지가 6.6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 캐나다도 5%로 됐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의 6.5%를 통과해야 돼요. 모기지 받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졌다. 그 모기지 금액도 엄청 줄었다.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와요. 사실 큰일 났죠. 근데 신청 건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신청 건수가 왜 오르죠? 미국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는 사람이 좀 있는 건가요? 자, 다가오는 경기 침체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내 최고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 각국 중앙은행, 페드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건 사실 딴 것보다도 지금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올라야 이 경기 침체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미국도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지금 뭐 HP도 최대 6,000명 감원을 발표했네요. 지금 이미 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로 전반적인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양호한 상태라는 반박이 나오는 게 실업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평균치에 가깝다. 이 아직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멀다. 그 얘기는 결국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고통이 시작이 됐고 저도 지금 그 고통을 좀 느끼는 상황인데 앞으로 살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증산론이 없다. 국제유가가 다시 80불 돌파. 사우디나 이런 산유국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저유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100불 막 찍었다가 80불 좀 떨어졌다 80불 찍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 자기네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논한다든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오페크가 예전에 막 분열이 많았잖아요. 미국이 막 맨날 뚫겨 패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러시아나 여러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미국이 지금 힘이 좀 조금 빠지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런 상태 유지가 된다면 산유국이 캐나다가 산유국으로 전 세계 1등이라는 리포트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그만큼 기름을 많이 샌드오일이 많이 있다. 그리고 1, 2등 뭐 다른 리포트 봐도 2등인 데도 있고 3등인 데도 있어요.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캐나다 경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중부지방은 세고 뭐 BC나
뭐 토론토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도 늘고 캐나다 인구 자체도 안정적으로 는다고 본다면 자산 시장에 앞으로 1, 2년은 등락폭이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캐나다의 어떤 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이런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도 같고 이민자는 몰려오고요. 그죠? 공급은 지금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면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자산 시장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